그럼 지금부터 인벤토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벤토를 열었을 때 초기 화면입니다. 왼쪽 맨 상단에 보시면은 새 배치, 자산 작성, 프로젝트, 팩토리 옵션 등 FDS 관련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FDS 관련된 동영상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D CAD를 다루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D CAD인 오토캐드 DWG는 하나의 파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지만 3D CAD는 여러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벤터는 7개의 파일로 가지고 있으며 큰 종류로 나누자면 IPT, IAM, IDW, IPN 등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파일을 만들기 전에 스케치를 하고 돌출을 시켜서 그걸 형상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파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standard.ipt 파일과 sheetmetal.ipt 파일입니다. 그래서 sheetmetal.ipt 파일은 판금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다른 파일들을 작성을 할 때는 standard.ipt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standard.ipt 확장자명은 인벤터 파트입니다. 다음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 형상을 입히고 파트를 만들면 그 다음으로 할 것이 조립입니다. 파일 형태를 보시면은 이런 식의 조립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는 standard.iam과 weldonbench.iam이 있습니다. 그래서 weldonbench.iam은 3D 용접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때 주의사항은 용접을 하면은 되돌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선택을 하면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경고창과 함께 분리불가 제품이라고 나옵니다. 용접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백업 파일을 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접은 용접 전 처리, 용접 후 처리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이외의 모든 조립품 파일은 여기 보시는 standard.iam 파일로 열어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립을 할 때는 이 standard.iam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립품의 확장자는 인벤터 어셈블리입니다. 다음으로 조립까지 한 다음에는 도면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는 2개의 도면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standard.dwg 파일과 standard.idw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tandard.dwg 파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AutoCAD.dwg 파일과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인벤터에서는 AutoCAD.dwg 파일이 있고 inventor.dwg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다른 의미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꼭 AutoCAD.dwg 파일로 열으셔야만 오토캐드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standard.dw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standard.idw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standard.idw는 인벤터 드로잉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6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 가운데 있는 standard.ipm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벤터 프레젠테이션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은 제품의 분해 조립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립품이 어떻게 분해가 되고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인벤토 파일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IPJ라는 파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프로젝트의 개념은 파일을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특정한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런 저장된 데이터들의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저희도 그 경로 안에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콘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이는 것이 인벤터 설치를 하면 나타나게 되는 프로젝트들과 제가 직접 만든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콘을 선택하는 순간 새 볼트 프로젝트와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새 볼트 프로젝트는 볼트를 이용하여서 사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볼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서버를 두고 협업을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므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는 프로젝트의 이름, 저는 교육 프로젝트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어디다 저장을 하겠느냐, 저는 새로 만들기를 해서 교육이란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폴더를 지정을 했었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경로와 그 폴더 안에 이런 IPJ란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경로가 쭉 나옵니다. 다 끝이 났으면 마침을 누르고요. 마침을 누른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체크가 됨으로써 그 프로젝트로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에 관련돼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주 사용되는 하이 폴더를 만든다던가, 그 폴더에 대한 옵션을 설정을 한다던가, 그런 식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이 폴더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하이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경로 추가로 눌러도 되고요. 아니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부품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이곳에서도 똑같이 달러 표시를 한 다음에 부품이라고 경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품이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 안에 부품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경로 추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부품을 만들었으니까 다음은 조립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품 조립품을 만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도면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이다.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다 만들었으면은 이곳에서 저장을 누르고 종료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방금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교육 프로젝트로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이 값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빠른 시작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바로 그 프로젝트 안에 내용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폴더가 새로 만든 폴더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만든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 3개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속에 찾기가 힘드시겠죠. 그럴 때 왼쪽에서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 작성한 그 폴더를 선택을 하면은 그 폴더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인벤토리 파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누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standard.ibt 파일로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벤터에서 스케치를 나타내는 화면으로서 위쪽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오토캐드랑 동일하다는 비슷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의 아이콘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파트 디자인을 나갈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검색기 창이 있습니다. 이 검색기 창에서는 내가 작성한 스케치라던가 돌출시킨 형상이라던가 즉 그런 형상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창을 만약에 나는 왼쪽이 아니라 뭐 오른쪽으로 두고 싶다, 아니면 뭐 가운데에 두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옮기고 싶을 때 옮기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 창을 끄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뷰 탭에 가시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선택을 하시면은 검색기가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며, 체크를 하시면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케치 화면을 넘기시고, 네.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은 저희는 솔리드 그리드가 막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움직여 보면은 오토캐드랑 좀 방향이 반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벤터에서는 옵션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구 탭에 가시면은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시며 인벤터에 관련된 모든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하고 몇 가지 키포인트만 뽑아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탭. 여기서는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사용자 이름.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컴퓨터 이름이 작성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한글이든 영문이든 자신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그 설계자의 특성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을 이용하는 것이 이 사용자 이름입니다. 중간으로 내려오시면 명령 취소 파일 크기라고 있습니다. 값이 256MB 되어 있는데 1024로 변경을 합니다. 이것은 오토캐드의 운도 리도 기능의 그 저장 공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케치를 했을 때 뭐 되돌리기를 한다던가 그럴 때 거기 저장되는 공간의 크기로서, 물론 컴퓨터가 좋아서 이 양을 크게 누르면 좋지만은 평균적으로 1024MB가 가장 잘 돌아가는 크기입니다. 다음 탭, 저장 탭으로서, 저장 탭에서는 맨 아래 저장 알림 타이머,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캐드에 보시면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자동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캐드에서는 용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으로 저장을 되면은 뭐 정전이 됐다던가 아니면 컴퓨터가 멈췄다던가 그럴 때 그 파일, 마지막에 저장된 파일을 갖고 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캐드에서도 많은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요청을 했지만은 3D 캐드는 기본적으로 뭐 스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도 만들어야 되고 조립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용량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 저장 기능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분을 작업한다 치면은 뭐 10분 작업하고 20분 저장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D 캐드는 특히 인벤터에서는 저장 알림 타이머가 있으며 기본값은 30분입니다. 그래서 30분이 지날 때마다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럴 때 저장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탭. 파일 탭에서는 기본 템플릿, 뭐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저장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면을 진행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색상. 여기서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에서는 그라데이션, 뭐 하나의 색상, 배경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색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표시. 화면 표시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설정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설정값에서 모형 모서리에서는 단색, 화면 표시 윤곽선, 비주얼 스타일은 모서리로 음영 처리, 사실적 비주얼 스타일을 위해 광선 추적 사용을 체크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픽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굳이 내가 스케치를 하고 설계를 하는데 수수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체크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윤곽선이라든가 모서리로 음영 처리, 모서리가 있어야지만 못딱이라든가 못깎기 아니면 다른 형상을 만들 때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내리시면은 줌 동작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방향 반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값으로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오토캐드랑 힐방이 반대시며 체크를 하시면은 오토캐드랑 동일한 방향입니다. 저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하드웨어에서 말 그대로 품질, 성능, 호환성이 있는데 품질이랑 성능은 컴퓨터가 고사양, 즉 좋은 컴퓨터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약간 떨어지는 컴퓨터들은 호환성을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로 넘어가고 조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립에서는 구성요소 배치의 마지막 발생 방향 사용, 이것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센터로 넘어가고요. 다음으로는 도면. 도면에서는 나머지는 그대로 값을 쓰는데 저는 작성 시 치수 편집을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그 기호라던가 뭐 공차 이런 거를 넣는 창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항상 내가 치수를 넣을 때마다 창이 뜨게 됩니다. 저는 불편하기 때문에 껐습니다. 이 부분은 도면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스케치에서 저는 화면 표시에서 그리드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드선과 작은 그리드선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시 치수 편집을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성 시 치수 편집은 스케치를 할 때 선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치수값을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를 했고요. 부품에서는 검색기에서 피처 노드 이름 뒤에 확장 정보 표시를 체크를 합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 솔리드를 했는데 뭐 솔리드 뭐 10mm를 했다던가 홀을 했는데 홀의 크기는 얼마더라, 그런 정보를 그 뒤에다가 나타나게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벤터를 사용하시는데 뭐 편리한 옵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적용을 누르고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킹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킹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내가 뭐 스케치에서는 예전에 뭐 아이콘을 선택을 한다던가 단축키를 이용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킹 메뉴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자주 사용되는 아이콘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을 작성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식사각형으로 바로 변경을 한다던가 즉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킹 메뉴에 대해서는 이 아이콘들은 직접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를 누르시고 도구 탭에 보시면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표식 메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환경에서 맞는 그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 환경에 맞게끔 다 변경이 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 다른 걸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럴 때는 선택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르기는 잘 안 쓰고 난 다른 아이콘을 쓴다. 뭐 못따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표식 메뉴 스타일 보시면은 나는 뭐 텍스트만 표시를 하겠다, 아니면 같이 아이콘이랑 텍스트를 같이 표시하겠다, 아니 아이콘만 표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시간에는 인벤터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인벤터 옵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킹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스케치를 함으로써 파트 모델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설명 안 드린 아이콘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한번 인벤터에서는 어떻게 스케치를 하는지, 어떻게 돌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